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인데요. 오늘은 제64편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분리불안장애와 치료입니다. 어느 구독자님께서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의 이제 증상을 말씀을 하시고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제가 그 교사님의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그 아동이, 그 유아가 분리불안장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서장애 중에 그 아동의 분리불안장애와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며 또 원인과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아동 청소년 이상 심리와 상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챕터에 그 정서장애 중에 아동의 분리불안 장애의 증상과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리불안 장애는 세계 정신의학 편람표에 의하면 DSM-5죠. 의하면은 분리불안 장애란 정서장애에 속하는 하위 영역으로서 보통 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애착관계, 그러니까 이제 부모나 이제 가족이 되겠죠. 그런 가족들과 특히 이제 양육자가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분리되는 순간 상당한 불안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주로 언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면, 보통 이런 아이들은 가족이나 양육자와 밀접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유치원을 간다거나 또는 부모 또는 애착관계 양육자가 그 아이와 떨어져서 외출을 시도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분리불안 장애는 아동이 느끼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 그러니까 양육자나 애착관계가 있는 사람과 이별할 때 경험하는 발달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러한 지나친 불안이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eparation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데요. 집이나 또는 애착 대상과의 이제 분리하는 순간 일어나는데 보통 이것을 문의해 주신 분이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면서 한 아이는 옷에다가 변을 보고 한 아이는 계속 울어대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변을 본 아이를 이제 돌보느라고 그렇게 울어대는 아이를 그냥 이렇게 다른 방에다가 혼자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동학대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아이가 상당히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아이를 다른 방에 이렇게 혼자 있도록 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교사가 아동학대했다는 그런 아마 추궁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아마 그런 일로 해서 저에게 그 제 영상을 보고 이제 거기 밑에 댓글에 이런 아이는 제가 어떻게 돌봐야 되며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이 흔히 겪는 그들이 이제 아동학이나 유아들에 대한 공부를 했다 해도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지가 못하다 보니 이것이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로 이렇게 오인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이런 상담을 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아동학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아동학대라면 그러니까 정서적인 학대입니까? 어떤 신체적인, 심리적인 방임, 이렇게 어떤 구분을, 판단을 요하는, 그런 위치에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동이 분리불안을 느낄 때 일어나는 증상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이가 울죠. 그리고 울고, 그리고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자기와의 어떤 애착관계에 관련되는 뭐 부모라든가 또는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정서를 언어로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은 이거를 그냥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 가운데 늘 아이와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라는 부모님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동의 분리불안 장애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주로 집에 있던 아이가 자기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애착관계, 양육자나 부모나 가족이 자기를 홀로 두고 외출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심지어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이 아동의 분리불안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아이들은 엄청난 불안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아주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자기를 두고 떠나는 그 불안감은 그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애착 관계인 사람과 이렇게 분리를 경험할 때 받는 그 고통은 엄청 심한 그런 고통이 되겠는데, 그 자기의 애착관계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아이를 엄마 혹은 뭐 누구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어봐, 아니면은 선생님하고 오늘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내, 이러고 가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상당한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시는 그 애착관계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혼자서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그 심한 고통을 정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처음 갈 때나 또는 학교나 또는 유치원에 갈 때 그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네가 몇 살이 되어서 이제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혹은 유치원을 가야 되고, 또는 이제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좋은 친구들도 많고, 또 너를 잘 돌봐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엄마는 어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너가 올 때까지 너의 맛있는 간식도 만들고, 혹은 일하는 엄마인 경우에는 엄마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아이를 좀 안심시키고, 그러고서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선생님께 아이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어떤 설명이 좀 들어가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말이 잘 안 될 때는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엄마가 주로 뿌리는 향수가 있다면 그 향수를 묻힌 어떤 뭐 손수건이라도 좋고, 어떤 뭐 이렇게 헝겊으로 된 팔찌도 좋고, 뭐 목걸이도 좋고, 뭐 이렇게 스카프도 좋고, 거기에 엄마의 향기가 묻어 있는 것을 아이 몸에 이렇게 좀 부착시킨다거나,
그래서 항상 이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항상 설명해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이제 아이를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이렇게 애착 관계가 형성된 그런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 심지어는 부모가 잠시 외출할 때, 심지어는 밖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막 불안해서 울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도 엄마가 여기 오늘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날이어서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올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너는 창밖으로 엄마를 내다보고 있을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거리가 먼 곳에 뭐 마트를 간다거나 뭐 어디를 조금 먼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부득이하게 아이와 함께 동행하기 어려울 때는 그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이의 그 연령에 맞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엄마는 혹은 아빠는 혹은 이 가족들이 너를 혼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외출했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어떤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리불안장애 아동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가족들과 아주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지내던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시기가 되면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어떤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도 아이 손잡고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부근 동네를 한 바퀴 돈다거나 건물 앞에까지 같이 가서 이제 언제쯤에는 너가 이제 여기 와서 친구들하고 놀게 될 거야. 이러한 어떤 마음의 준비를, 그러니까 이별의 준비, 부모와 잠시 분리되는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그 분리불안 장애를 증상을 나타내는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기 때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을 간다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일어나고, 전혀 그런 증상을 모르다가 우리 아이가 분리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쯤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치유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댓글을 쓰신 분은 이제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댓글의 답변에는 분리불안 장애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증상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 이렇게 하루 종일 간헐적으로 울고 유치원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제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요. 생각해보니 이런 일로 해서 교사들이나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동의 분리불안 장애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떨 때 일어나며 대처 방안이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분리불안 장애를 종종 겪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또는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또 어떤 남친 여친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날 또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심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가서 잠깐 돌아오면 괜찮은데, 뭐 어떤 엄마는 잠깐 있다 올 거야 그래 놓고 뭐 며칠 친정에 가서 있다 온다거나 나가서 아침에 가서 밤이 돼도 안 온,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아동들은 그 이제 엄마나 자기 그 양육자나 자기와의 애착관계를 갔었던 가족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서 분리되는 거에 대한 불안을 이제 갖고, 그것이 치유가 안 돼서 성인이 되어서도 연인이
문자를 했는데 답을 안 해. 그때도 이제 그런 분리불안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뭐 남친 여친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리불안 장애를 어렸을 때 치료를 안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증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요, 구토나 어지럼이나 그다음 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심혈관 계통의 어떤 질병도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연구 통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밀착되고 친밀감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될 때에 나타나는 이 증상을 우리가 보통 분리 아동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을 분리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때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한다면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기쯤 해서는 아이 손잡고 유치원도 먼저 한두 번 가보고, 그 동네를,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좋은 친구들, 즐거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서히 이야기를 해주고, 또 선생님도 한 번쯤 미리 이렇게 만나보는 것도 좋아요. 그냥 갑자기 가서 애를 놓고 오는 것도 아이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사랑과 생소한 환경 속에 처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불안한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학교 폭력, 어떤 정서적인 이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불안을 갖는 그런 아이들, 또 가진 부모님들의 호소가 센터에 가끔 접수되어서 또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